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조금 썰렁한 날씨인데요. 예, 오늘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또 한 주의 중간으로 이렇게 접어들었네요. 지금 시간은 6시 24분. 약간 이런 썰렁한 날씨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오늘도 좀 신나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에 역대 규모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적으로 좀 방역 활동에 좀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개개인들이 또 좀 조심하는 모습들, 예방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또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확진되고 이러는 거 보면. 근데 하나 다행인 건 치명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하니까 그게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좀 힘들지 않겠어요. 확진이 되고 하면은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격리도 돼야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래 가죠. 코로나. 재작년 이맘때부터 이제 시작됐던 것 같은데요. 벌써 2년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극복을 하고요. 아프리카 TV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제 방송하고 그저께 방송 보면은 제 방송 다시 보기에 19금이 걸려 있거든요. 19금. 19금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좀 19금을 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9금이 걸려 있는 원인이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 그냥 자체적으로 좀 오류가 생겼을 수가 있다. 아프리카 TV 이 앱에서 좀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 19금 버튼을 안 눌렀다고는 하지만 제가 모르고 깜빡하고 또 눌렀다, 잘 모르고. 이게 버튼이 이제 우측 상단에 있기 때문에 방송 시작이나 방송 종료하는 그 버튼을 이제 누르려던 차에 잘못 19금 버튼을 함께 눌러버렸다. 이게 또 하나의 가능성인데요. 보통 19금, 제가 19금 방송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의 방송 내용이 19금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른 적이 없는데요. 잠시만요. 19금 한번 눌러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년 제한 방송 설정 해가지고 확인이 뜨거든요. 이건 뜬 적이 없는데 이상하네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19금이 켜졌으면 켜진 건데, 다시 보기로 저장을 했을 때 다시 보기가 19금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거를 다시 해제를 시키려고 해도 그 19금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작이 안 돼요. 다시 그걸 해제시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19금으로 갇혀 있는 상태. 물론 공개는 된 것 같습니다. 공개는 되는데
19금 처리가 돼 있으니 확실히 건전통부 방송 좀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가 좀 어린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좀 보는데 이제 지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방송 때 19금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보기로 저장된 이후에는 그거를 수정할 수 없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9금을 누른 적이 없는데, 아니 설사 좀 실수로 눌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못 눌러진 버튼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서 운영자 요 운영진 있잖아요, 고객센터에 제가 질의는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19금을 해제를 하고 싶은데 해제가 안 되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해놨고요. 어제 저녁에 했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졸지에 19금 방송 진행자가 돼버렸네요.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컨텐츠를 할 때 19금 컨텐츠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술 먹방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뭐 19금이라고 딴 게 아니고 약간 음주 방송 주류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소재가 되는 그런 방송을 하다 보면은 19금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근데 아직 그런 걸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류일 수도 있고 잘못 누른 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수정은 돼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제 생각이고요. 가끔 좀 이렇게 방송할 때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대신에 수정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도 말이죠, 일상생활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보통 사람들이 보면 특히나 자신이 막 꼼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뭔가를 일을 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챙겨보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 회사 같은 데서는 더 그게 심하죠. 이건 실수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자고. 뭐 좋아요. 처음 일을 하는 단계에서도 그런 꼼꼼함이 뭐 불필요하진 않죠.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맞죠, 꼼꼼하게 하면. 그런데 더 중요한 측면은 좋습니다. 꼼꼼하게 해요. 사람이 아주 꼼꼼하게 일을 처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100% 완전 무결하다, 실수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단정할 수가 있나요? 단정 자체를 못 하거든요. 사람이 일을 할 때, 심지어는 기계로 일을 처리를 하더라도 오류가 한 번씩 발생하는데요. 네. 근데 그 오류 발생 확률은, 빈도는 사람보다 훨씬 적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꼼꼼함이란 건 말이죠.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약간 도발적인 얘기긴 한데요. 꼼꼼함이란 사람이 지녀야 할 가치는 아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꼼꼼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많이 꼼꼼한 사람이 있고 덜 꼼꼼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꼼꼼함이라는 그 가치, 그 태도가 말이죠,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어떤 가치가 아니다. 특히 21세기 와서는요.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건가? 오히려 그 일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그죠? 처리를 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긴 한데, 그 범주를 어떻게 보냐 하는 데에 따라서. 대신에 단순 노동,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챙긴다는 말을 할 때 말이죠, 단순 노동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눈으로 이렇게 샅샅이 확인하라, 이런 취지로 꼼꼼하게 일하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숫자들을 계산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고, 무슨 직장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하던 스타일이 뭐냐면, 출력을 해놓고 그런 많은 숫자들이 출력되어 있는 그런 종이를 막 여러 장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일일이 막 빽빽하게 거기 종이에 박혀있는 그 숫자들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을 하면서 실제 결과값들이 제대로 나왔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도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라고 하면 뭐 컴퓨터 공학과나 아니면은 뭐 전기, 전자 뭐 이런 쪽. 그래서 컴퓨터를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다루고 최신 기술에 좀 더 해박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사람이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렇게 출력을 해놨을 때, 지금 조금만 대기 좀 하겠습니다. 뒤쪽에. 사실은 출력을 하고 그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보다 어떤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요, 거기서 수식을 또는 서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조금이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뤄본 사람이라면 거기에 공감을 할 거예요.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할 거를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가 있구나.
그게 우리가 개선된 환경을 활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네?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다 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죠. 엑셀로 처리한 결과값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는 실수하지 마라. 그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 꼼꼼하게 챙기는 거. 거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 하여튼간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를 가정을 해 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보완을 할 수 있느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본적인 전제는 딱 그거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바로잡는 거는 누구나 잘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실수한 일 하나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대신에 그 실수한 그 위기를 말이죠, 다시 딛고 일어서서 더 좋은 일 처리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측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데서 뭔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뭔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든지, 그거를 뭐 알고 그렇게 했다면은 진짜 그거는 나쁜 일이겠지만, 이게 뭔가 오류로 인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런 일이 발생을 만약에 했으면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아닐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많이 보아온 기업 중에는 그러한 대처를 말이죠, 하지 않고 숨기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하고 싸우려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그거를 바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고요, 그렇게 개선하는 노력들을 그 소비자들이 와닿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이어나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은 이제 후자 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소위 말하는 뭐 다국적 기업, 뭐 잘 나가는 기업, 글로벌 기업,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거를 바로 잡을 때의 그 태도, 그 바로 잡는 방법들,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취한 조치들은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였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19금은 안 걸려 있는데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막 어떤 꼼꼼함, 그냥 실수 자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뭐 물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 부분도 있죠. 아예 신경을 처음부터 안 쓰고 막 던져놓고 대충 처리하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그런 최선을 다한 경우에도 사람마다 어떤 성향이 또 있고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또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 뭐 MBTI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이게 사람의 성향 비슷한 거거든요. 성향 자체가 이제 좌우하는. 그래서 자, 이거를 바르게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발생하게 될 그런 실수, 어떤 그런 위기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나중에 발생한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잘 마무리를 해내느냐, 그걸 바로 잡아내느냐,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그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측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꼼꼼함이라는 가치보다는요, 뭐라고 할까요, 치밀함이라고 표현하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꼼꼼함이란 건 좀 개념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개념을 봤을 때 사람이 무언가를 막 뚫어져라 보면서 고도의 정신을 집중시키면서 막 그게 틀렸나 맞나 틀렸나 이걸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기에 막 그 모든 노력들을 쏟아붓는 그런 경우를 꼼꼼하다 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통상 제가 느끼는 그런 꼼꼼하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치밀함은 뭐냐, 자신이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일일이 막 눈으로 막 시력이 나빠질 정도로 비교를 하고 이렇게 안 해보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 어떤 장치를 만들고요, 그 장치를 또 잘 운영을 이렇게 하는 측면, 그런 측면을 저는 치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나중에 닥칠지 모르는 그 실수하는 상황,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뭔가 위기 상황이 일어나는 그 경우, 그때도 더 이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저는 치밀하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 상황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꼼꼼함으로 대처를 할지 아니면 치밀함으로 대처를 할지는 개인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본인의 철학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철학이 온전한 것이다, 그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주장을 할 거거든요. 약간 이건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꼰대,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요, 약간 보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관계가 많이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느냐, 그리고 자신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느냐, 이런 측면들을 또 우리가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보다는 전 그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몸으로 그렇게 혹사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해가지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더 열려있는 관점에서 그걸 판단을 해본다면 좀 더 다른,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21세기잖아요. 21세기도 벌써 5분의 1이 넘었습니다. 21세기의 20%가 더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본다면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본인이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진짜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대단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을 가장 억누르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에 반발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게 바로 뭐냐,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죠. 기존에 해오던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막 컴퓨터를 다들 사용을 하고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구축이 되고요, 좀 더 생각을 더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들이 그렇게 유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아,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존하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은 쉽게 처리가 되겠구나, 또는 그런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뭐 단체가 있다면 그걸 벤치마킹 해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왜냐,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안 하면 좀 뭐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해왔는데 이거를 내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안 한다는 게 뭔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보수적인 생각들, 그냥 어떤 변화된 그런 결과물들을 취하고는 싶은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중간에 자기는 서기 싫은 사람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책임 문제로도 또 연관이 되죠. 뭔가 하나 자신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의 의지와 약간의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그런 소망, 그 다음에 추진력,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좀 쌓아가면서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넓혀 가지고 보는 관점을 전환을 시켜서 꼼꼼하게가 아니고 치밀하게 좀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 대략 한 32분 정도 걸어본 것 같으네요. 자, 4,000보 넘게 걸었고요. 6시 55분. 오르막을 쭉 계속 올라오다 보니 숨이 좀 가빠졌습니다. 아침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오르막을 걸어주는 거, 이게 상당히 우리 인체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하루를 가볍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걷는 풍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다시 변함없는 모습으로 점점 해가 길어지고 있는 이 길을 다시 한번 내일 또 찾아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